네, 두 번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반대 1의 입론 내용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반대 측에서는 학습권을 잃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조금 더 이제 주장을 확장해 본다면 이 두 문장이 다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아까 찬성 1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어요? 바로 행복 추구권이었죠? 즉 행복권이었던 거야. 반면에 반대 입론이 반대 측이 제시했던 용어는 바로 학습권이야. 그렇다면 찬성일과 찬성일과 반대일은 바로 행복권과 학습권.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를 가지고 싸웠던 거지. 얘네 같은 경우는. 자, 그 내용을 다음 사회자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쟁점으로 무슨 쟁점? 학생들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바로 행복권이냐, 바로 아니면 학습권이냐. 이 권리를 중심으로 입론을 펼쳤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역시 규칙에 따라서 순서를 제시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잠깐 여기까지 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로 잠깐 넘어오시면 돼요. 페이지 29페이지의 하단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이야. 자, 첫 번째 쟁점.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복권이냐 추구권이냐, 이 두 가지의 권리 중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기준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찬성 측은 행복 추구권, 반대 측은 학습권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걸 거야. 선생님, 도대체 쟁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쟁점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논제를 중심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뉜다 그랬죠. 맞죠? 근데 이 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항상 그 논제에 관한 세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논제가 생겼겠죠. 그쵸?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논제가 나오게 됐을 텐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를 수 있는 세부적인 주장들은 이런 게 있어요. 바로 그 문제가 심각한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가? 찬성 측은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고요. 반대 측은 아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해결 방안입니다. 자,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됐을 때 찬성 측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겠어요? 이 해결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반면에 반대 측은 아니다, 니네가 제시한 그 해결 방안 딱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논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바로 쟁점이라고 하는 거야. 요놈들이 다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만약에 선생님 저 아직도 쟁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댓글이나 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음에 학원에서 문제풀이 해설할 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도 질의응답 받습니다.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자, 첫 번째 쟁점은 학생들의 권리, 행복권이냐, 굳이 제가 적을 필요 없겠네요. 행복권이냐 학습권이냐, 요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뤄봤다. 다시 28페이지로 돌아와서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찬성 2가 입론할 차례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역시 주장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주장 같은 경우는 2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에어컨을 자율화해야 한다. 이게 바로 주장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근거는 다시 28페이지 밑부분에 있어요. 자,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각 자료를 보니까 출처도 아주 믿을만한 곳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이 근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출처, 즉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신뢰성이 높다. 출처도 명확하고 그 출처도 믿을만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찬성 측 같은 경우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시각 자료의 효과가 뭘까요?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지닌다. 요런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바로 시각 자료. 표,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의 효과인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내용만 간단하게 보자면은 일단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조사 결과 온도가 낮을 때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높아졌다. 즉 뭐겠어?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 많이 틀게 해달라. 자유롭게 틀게 해달라. 많이가 아니죠. 자유롭게 틀게 해달라. 그래서 에어컨 자율화는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찬성 측의 주장이었던 거지. 자, 그렇다면 다음 반대 입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자, 반대 입론 같은 경우는 주장이 뭐냐면 우리 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친구의 주장이네요. 반대 측의 주장. 자, 그렇다면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근거. 자, 아까 찬성 측은 학습 효과가 오히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에어컨을 자율화하면. 근데 반대 측에서 제시한 건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다. 모두 중요하다. 바로 환경도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한 거는 이런 사례죠. 이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친구가 말하는 근거는 뭐야? 환경을 해친다. 우리가 에어컨을 자율화하면 환경을 해친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두 번째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학생들의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쟁점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된다. 이 찬성 측은 학습 효과 높아진다. 에어컨 사용 자율화하면. 반대 측은 학습 효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구 환경도 중요하다. 즉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네요.
학습 효과냐 아니면 지구 환경이냐 이런 거를 쟁점 기준 삼아서 토론을 진행했었던 거야. 두 번째 쟁점으로. 아시겠죠? 그렇다면 입론 단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분리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0페이지. 자, 역시 사회자가 두 번째 쟁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서, 절차에 의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바로 입론 단계였던 거야. 그렇다면 어떤 단계가 시작이 돼야 되겠어? 바로 반론 단계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자, 반론 단계 한번 가봅시다. 반론 단계는 무슨 단계다?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단계다. 그렇다면 얘네가 서로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봅시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가봅시다. 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낮춰야 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네 가지 없는. 자, 이 발언 같은 경우는 예의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자, 찬성 측 토론자는 평소 수업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네가 딴짓을 많이 하는데 에어컨 좀 틀어서 시원한다고 해서 네가 공부에 집중을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의를 지키지 않을 뿐더러 바로 찬성 측 토론자의 행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근거를 들고 있어. 찬성 측 토론자의 평소 행실을 근거로 들고 있어.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야. 주제와 관련이 없어. 주제는 뭐야? 에어컨 사용 자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측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야, 네 어차피 공부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약간 주장과 근거 사이의 내용이 주장과 근거 사이에 약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타당성이 떨어진다. 타당성 X라고 표시를 할게요.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니 설령 이게 얘가 실제로 뭐 공부 잘 안 하는 그런 애라고 쳐도 다른 애들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살펴보면 주장과 근거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즉 반대측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사례만을 가지고 그거를 전체 경향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면에서 오류가 있는 거지. 주장과 근거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지. 이런 점에서는 바로 타당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적절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얘도 여기가 바로 첫 번째 근거였던 거야. 자, 그렇다면 또한이라는 말이 나온 거 봐서 두 번째 근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출처가 아무래도 확실하니까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생들의 에어컨의 온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해야 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반대측 같은 경우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공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네가 말한 해결 방안은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에겐 나쁘다. 따라서 공정성이 없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내용, 공정성을 지적했다라는 내용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음 찬성 측 반론 한번 가봅시다. 자, 찬성 측 반론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자, 반대측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 그리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네 말이 맞긴 맞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던 약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네가 말한 문제점 뭔지 알겠어. 하지만 네가 말한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되고 결국엔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말한 거는 문제가 안 돼! 라고 반론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반박 내용이겠죠. 해결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학습권이 침해당한다. 어떤 경우에 네 말대로, 반대측 니네 말대로 중앙 제어 방식을 유지했을 때 너무 더워진다. 그래서 학습권이 침해당한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하면 입론 단계에서 반대측이 주장한 게 뭐였어? 바로 학습권이었잖아. 그치?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행정이 잘 진행 안 되고 그러면 우리 학습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그 반대측의 발언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입론 단계에서 학습권 중요하다고 했지. 자, 근데 생각해보면 더우면은 오히려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습권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 점을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지. 학습권 침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좀만 힘내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정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 사회자가 역시 중간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요약 및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뭔지 알겠죠? 규칙 순서를 제시하면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반대측 반론 한번 가보자. 반대 이해 반론. 자, 아까 방금 찬성 측의 반론 내용이 바로 폭염과 학습권에 관한 내용이었다. 근데 여기서도 반대측 반론이 폭염을 제시하고 있네. 자, 폭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구환경 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약간 무슨 내용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에어컨 사용을 자유로 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더 심해진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그쵸? 어쨌든 폭염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휴교나 단축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즉 학습권이 침해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히 출처가 명확하죠. 아무래도 뉴스 같은 경우는
그 믿을 만한 내용들을 주로 보도를 하니까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네, 신뢰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네,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뉴스 보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역시 전력 소비로 인한 뭐 지구 온난화 가속입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좀 더 읽어보면 조금 더 시원하게 지내려고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다 보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진다. 결국엔 네, 폭염이 더 반복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즉 우리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에어컨 자율화가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이 근본적인 원인인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자율화하면 안 된다. 조금 더운 건 맞지만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덥다고 자율화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한 이게 바로 첫 번째 반박 내용이죠. 폭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게 환경온난화다. 에어컨 자율화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율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자율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까 찬성 측에서 든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실내 온도가 낮으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근데 반대 측에서는 아니다. 무조건 그렇진 않다. 어떤 실험에 따르면 무조건 낮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뇌 활성도가 높아진다. 이게 바로 반박 내용이네요. 그렇죠? 즉 네가 조사한 내용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따라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앙면에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선택지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찬성 측 반론 가겠습니다. 자, 이 찬성 측 같은 경우는 여기 발언을 한번 볼까요? 아니, 우리는 무조건 낮은 온도를 설정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반대측 네가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실내 온도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낮은 온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에어컨 청소를 자주 하면은 오히려 니네가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 왜냐하면 에너지가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걱정하는 그 뭐 환경 이런 거는 에어컨 청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박 내용은 니네 우리말을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니네가 걱정하는 환경오염은 에어컨 청소로 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으로 인해서 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심각하지 않다. 이것도 반박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한다면 니네가 걱정했던 환경 오염 문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니네가 제시한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한 게 아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심각하지 않다.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에어컨 중앙 제어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아직 찬성 측이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온도에 따른 학습 효과는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니네 말대로 모두를 좀 만족시킬 수는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신이 만족할 환경일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지 않겠냐. 니네가 우리를 오해를 한 게 우리는 무조건 낮은 온도를 좋아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시했지만 아니다. 자신이 만족할 환경일 때 학습 효과가 가장 좋다. 그래서 따라서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된다. 역시 자기 주장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학습 콕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요번 단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도 많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난이도 자체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야. 양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야. 그런 정보들일수록, 그런 내용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중간중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중간중간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한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아시겠죠?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중간중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딱딱딱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 끝났어. 사회자가 역시 요약 및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청중의 절차를 제시해 줌으로써 토론 자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의 청중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토론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청중도 엄연히 토론 참여자잖아. 그치? 따라서 토론이 끝났으면 청중이 판단을 하는 절차까지가 엄연한 토론인 거야. 그리고 청중의 역할은 다시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강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제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학원에서 뵐게요.